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적이었습니다. 재고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도 급락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를 줄이기 위해 물건 가격을 낮추니 매출 총이익률이 감소되는 전형적인 불경기 때 나타나는 재무 구조입니다. 결국 언제 수요가 살아날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엔비디아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이 기회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엔비디아는 과거 게임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사업 구조의 주요 축은 게임 그래픽 카드 쪽입니다. 이 분야의 매출이 수요 둔화로 급감했습니다. PC용 그래픽 카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죠. 경기 불확실성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폐쇄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이 넘쳐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한동안 그래픽 카드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재고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그래픽 카드는 할인 판매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가장 큰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도 말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매출도 3분기에 전년 대비 86% 성장했습니다. 매출 규모는 적지만 다른 경쟁자들과 다르게 자율주행의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출이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PER로 80배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시총 7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80배에 가까운 밸류를 받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미래 산업에 모두 포지셔닝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힌다는 거였죠. 단순히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을 제공한다.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옴니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런 미래 비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핵심 부품을 제공하여 이 환경을 조성시킬 때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때마다 신산업 분야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매출은 엔비디아의 게임 산업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AI 및 머신러닝에 대한 수요, 자동차 시장에서의 AI 및 머신러닝에 대한 수요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숫자로 찍히는 매출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됐던 거죠. 현재 데이터 센터는 CPU 외에 GPU가 없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켜 줄 만한 클라우드 환경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5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전분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이 4분기 희석 주당 이익은 0.2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나 감소했고, 이 GP 마진은 56.1%로 전년 67% 대비 급감했습니다. 다음은 매출 총이익률 추이입니다. 중요한 건 재고 축소를 위해 제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는 GP 마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이 사실 GPU 분야에서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점유율을 가져가다 보니 가격 정책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GP 마진이 65%를 상회한다는 것은 이 회사가 얼마나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게이밍 분야의 재고 증가로 인해 판매 가격을 하락시켜 재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분기 재고 수준을 보면 작년 결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악성 재고는 어느 정도 털어낸 상황이고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인 점은 4분기 가이던스에서 봤을 때
GP 마진은 63%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분기, 3분기 동안 재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고 중국으로 가는 물량에 대한 리스크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3분기 매출은 3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클라우드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 AI 학습과 머신러닝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B2C의 경우 수요 둔화에 따른 소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IT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잠시만 게을리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이 클라우드만 보더라도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점유율 경쟁 중에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새로운 설비 투자가 아닌 과거의 설비만 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엔 AI, 머신러닝 등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막강한 경쟁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설비 투자까지 게을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B2C 위주인 게이밍인 경우 PC 업그레이드를 늦출 수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는 생존 그 자체인 겁니다. 이번에 데이터 센터용 H100 GPU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는 지금까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 GPU보다 최대 4.5배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강화 학습 등 8개의 워크로드를 모두 실행해서 평가했다고 합니다. 4.5배 높은 성능이란 것은 데이터 센터에서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데이터 센터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앞당길 겁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중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도 가장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사실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가격 결정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밍 분야입니다. 3분기 게이밍 분야의 매출은 1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나 감소했습니다. 지포스 신제품 출시는 차치하고 현재 게이밍 분야의 매출이 경기 변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PC 게임 분야는 매출 구조가 B2C이다 보니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판매는 줄어들고 재고가 증가했고 중국의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실 게이밍 분야가 워낙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이번 GP 마진에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에 따라 제품 판매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이는 GP 마진율에 영향을 준 거죠. 자동차 부문 3분기 매출은 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이 분야도 데이터 센터와 유사합니다. 신기술에 따라 AI 학습과 머신러닝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경기에도 지속적으로 B2B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가장 미래가 유망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시장 규모는 무려 3천억 달러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은 다 탑재될 겁니다. 테슬라, 모비라이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엔비디아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AI, 머신러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시장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전년 대비 74%나 감소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큰 강점은 막강한 GP 마진을 바탕으로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라 이익률이 급감했고 재고 증가 비용, 선급금 지급 등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급감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도 멀티플이 낮은 게 아니라서 내년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면
더 낮은 가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엔비디아가 포지셔닝 하고 있는 사업 분야와 현재 지키고 있는 실적에 대한 숫자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4분기 실적과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쏟을 만큼 제품 개발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만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성능이 좋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차치하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게임 분야의 매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재고 수준은 체크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증가율, 이 자동차 분야의 잠재력을 얼마나 숫자로 찍어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금광입니다. AMD가 어떻게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안간힘은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마진율이나 성능이나 소비자 선호도도 엔비디아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자동차 분야는 매출은 가장 적지만 앞으로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동력과 동시에 멀티플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최근 주가가 상당히 조정받긴 했지만 테슬라의 밸류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의 밸류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 특히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멀티플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던 주가였죠. 이 단순히 테슬라 차량에 대한 구독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 FSD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다는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레벨 3 이상, 특히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을 뛰어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자동차 회사가 지게 됩니다. 이 법적 규제도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거죠. 만약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한다고 해도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자동차 분야의 매출은 이미 찍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반도체 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자율주행 시대로 변화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 매출도 성장할 수 있고 멀티플도 높아질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수요 급감으로 EPS도 빠지고 주가도 빠진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PER 밴드가 30배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이 저점인가라는 논의는 둘째치고 현재 포지셔닝된 사업 영역을 봤을 때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룸이 상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